새벽 5시 30분,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잠에서 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70세 박현우 씨였죠. 4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던 그의 몸은 여전히 새벽 출동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버님. 거실로 나온 며느리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3살의 지연은 벌써 3년째 이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았죠. 현우는 스트레칭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게 어디 가나.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말이지.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존경할 만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우는 일어나자마자 집 안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연아, 베란다, 문 잠금 장치 제대로 안 돼 있네.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현우가 베란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23층인데요. 누가 베란다로 들어와요?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현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현우는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전기 콘센트를 점검하고 심지어 화장실 환풍기까지 돌려보았습니다. 40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며 익힌 안전점검이 이제는 강박에 가까워진 것 같았죠. 아버님, 저 카페 가서 준비해야 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지연아. 현우가 갑자기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카페 말인데 어제 지나가다 봤는데 손님이 별로 없더라.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카페에 관심을 갖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른 카페들도 비슷해요. 그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메뉴가 문제야. 너무 복잡하고 가격도 비싸. 커피가 원래 그렇게 비싼 거야? 현우가 본격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문가 모드가 발동된 것이었죠. 소방관 시절 현장에서 지휘하고 문제를 해결하던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카페는 제가 3년째 운영하고 있어서. 3년이면 초보지. 내가 소방서에서 후배들 교육할 때도 그랬어. 처음엔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경험 있는 선배의 조언을 들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야. 현우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 간단하고 맛있는 거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지연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 리 없었습니다. 현우는 실제로 어제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카페 운영, 성공법, 커피 트렌드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댔던 것이었죠.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 방법이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그런데 정말 가야 해서. 지연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 하지만 오늘 시간 나면 내가 카페에 들를 테니까 메뉴판 좀 다시 보자. 내가 아이디어 몇 개 준비해 놨어. 지연은 현관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선의는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 조언을 받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고 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집에 혼자 남은 현우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재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 은퇴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우는 여전히 무언가를 해결하고 지휘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가족, 특히 며느리에게 향하게 된 것이었죠. 오전 10시 현우는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난 동네 아줌마들과의 대화도 어김없이 며느리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카페를 하는데 말이야. 참 열심히 해.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 좋겠네. 며느리랑 사이도 좋고. 동네 아줌마가 부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에 있는 지연이 어떤 기분인지는 알 수 없었죠. 선의로 시작된 관심과 조언이 때로는 간섭과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현우가 지연의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달콤한 하루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죠. 지연은 시아버지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지연아, 내가 메뉴판을 좀 봤는데. 현우가 본격적으로 컨설팅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는 전문가였던 현우가 집안에서는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오후 3시 달콤한 하루 카페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그런 시아버지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아메리카노 4,000원, 카페라떼 5,000원, 바닐라 라떼 5,500원. 현우가 중얼거리며 가격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필요한 메뉴야? 네, 아버님. 요즘 손님들이 다양한 메뉴를 원해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메뉴판의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시그니처 블렌드 콜드브루 위드 바닐라 크림? 이름도 길고 복잡해. 손님들이 주문하기도 어렵겠어. 지연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 메뉴는 자신이 3개월에 걸쳐 연구하고 개발한 신작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개발한 메뉴예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반응이 좋다고? 그럼 왜 손님이 별로 없는데? 현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앉아있던 몇 명의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바라봤죠. 지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님들이 들어요. 아, 미안. 하지만 사실을 말한 건데 뭐. 현우도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메뉴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가격도 좀 내려야 할 것 같아. 동네 주민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말이야.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제가 3년간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요. 3년? 그게 오래된 거야? 현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소방관 할 때는 신입이 몇 년 차가 되어야 진짜 일을 맡겼는지 알아? 최소 10년은 배워야 해. 3년은 아직 배우는 단계야. 지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소방관 시절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신입 취급하는 시아버지의 태도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죠. 아버님은 커피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낯선 기운이 실렸습니다.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순한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뭐라고?
커피 추출에 대해, 원두 배합에 대해, 고객 서비스에 대해 아버님이 얼마나 아시냐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커피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내리시면서 제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커피를 못 내린다고? 카페 안의 모든 손님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지연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한번 내려보세요. 지연이 홧김에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저보다 커피를 잘 내리신다면 제가 인정할게요. 현우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정말이야? 정말로 승부를 하자는 거야? 지연은 이미 말이 나가버린 상황이라 후회하고 있었지만 손님들 앞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네,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만약 아버님이 제가 내린 커피보다 맛없는 커피를 내리시면 앞으로 제 카페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현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지?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가 자신보다 커피를 잘 내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버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메뉴도 바꾸고 운영 방식도 아버님 뜻대로 하겠어요. 약속이야.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도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몇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금세 소문이 나서인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 같았어요. 어머, 뭔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민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현우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커피 내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 누가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나 보자고.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재미있겠네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결이라니. 지연은 점점 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오히려 신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할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심사위원 해드릴게요.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내일 이 시간에 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시아버지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거든요. 아니야, 지금 당장 하자.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현우는 소매를 걷어올리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커피 머신 다루기 어려운데. 지연이 마지막으로 만류해봤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현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완전히 구경 모드로 전환해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SNS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고 있었죠. 시아버지 대 며느리 커피 대결. 지금 목동 달콤한 하루 카페에서 벌어지고 있음. 지연은 이제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죠. 홧김에 던진 도전장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현우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버튼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역시 모르시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비됐어? 현우가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지연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콤한 하루 카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현우에게는 정말 숨겨진 실력이 있는 걸까요?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의 현우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현우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방관에서 은퇴한 지 2년째 매일이 무료했습니다. 40년간 긴박하고 역동적인 현장에서 살아온 그에게 평온한 일상은 오히려 고문과도 같았죠. 아버님, 오늘도 집에만 계세요?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달리 뭘 하겠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시아버지가 이렇게 무료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오후 현우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취미 강좌 모집 바리스타 초급반. 바리스타?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만드는 거 말이야?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전단지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카페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보세요? 마트에서 돌아온 아파트 주민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바리스타 강의인데 재미있을까요? 아, 그거요? 저도 들어봤는데 꽤 좋던데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와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70세의 뭔 바리스타냐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바리스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네, 바리스타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내가 매일 커피 만드는 걸 보니까 궁금하더라고. 지연은 시아버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실습도 많이 해야 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구나.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바리스타 강의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리스타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시니어 분들도 많이 오세요.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정말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우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도 몇 명 보였죠. 저는 김소영 강사예요. 15년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편하게 소영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첫 수업은 커피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두의 종류, 로스팅 정도, 그라인딩 방법까지. 현우는 메모지를 꺼내 열심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50대 여성이 현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현우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늙어서 배우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현우는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마치 소방관 시절 새로운 장비를 배울 때처럼 진지했죠.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볼게요. 소영 강사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현우는 눈을 크게 뜨고 강사의 손 움직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포터필터에 담고 탬핑하고 추출하는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현우의 첫 번째 에스프레소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나와 묽은 커피가 되어버렸죠. 괜찮아요, 아버님. 처음에는 다 그래요. 소영 강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연습실에 남아서 계속 시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쯤 되니까 조금씩 모양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현우는 지연에게 자신이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창피하기도 했고 며느리가 자신을 비웃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아버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동네 산책하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그랬어. 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괜한 말을 했다가 웃음거리가 될까 봐서였죠. 그 후 3개월 동안 현우는 주 3회씩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시작해서 카페라떼, 카푸치노, 심지어 라떼아트까지 배웠죠. 아버님, 정말 실력이 늘었어요. 소영 강사가 현우가 만든 라떼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카페에서 일해도 될 정도예요. 현우는 뿌듯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특히 라떼아트는 현우의 숨은 재능이었습니다. 소방관 시절 섬세한 손 작업이 많았던 덕분인지 우유 거품으로 예쁜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남다르게 뛰어났어요. 아버님, 혹시 예전에 그림 같은 거 배우셨어요? 라떼아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른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조금씩 해봤어요. 현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소영 강사는 현우에게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권했습니다. 아버님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때요?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야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결국 현우는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에스프레소 2잔과 카푸치노 2잔을 15분 안에 만들어야 했어요. 시험장에 들어선 현우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머신 앞에 서자 그동안 연습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차근차근 정확하게 3개월간 익힌 대로 했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소영 강사가 자격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현우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아들고 감동했습니다. 70세에 얻은 첫 번째 새로운 자격증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현우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죠. 왜 말을 안 하지? 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커피 때문에 고민할 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내가 도와줄게라고 나서면 깜짝 놀랄 거라는 상상을 하며 혼자 웃곤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기회가 오늘, 바로 지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며느리와 마주선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 시아버지가 좀 연기를 해야겠다. 너한테 교훈을 주고 싶어서 말이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우는 일부러 어색한 척하며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과연 현우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지연은 시아버지의 이 거대한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달콤한 하루 카페는 이제 완전히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자, 그럼 룰을 정해볼까? 현우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뭘 만들지? 지연은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시아버지랑 커피 대결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메리카노 하시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 시아버지가 실수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메리카노?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너무 심심한데.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떼 어때? 라떼 아트까지 해서. 카페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라떼 아트까지? 이거 완전 프로 대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라떼 아트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거든요. 설마 아버님이 라떼 아트를 할 줄 안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 했습니다. 좋아요. 라떼 아트로 하시죠. 그럼 심사는 어떻게 하지?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해드릴게요. 단골 손님들이 나섰습니다. 공정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할게요.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게 하고 맛보는 거죠. 현우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럼 시작할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3년간 매일 만들어온 라떼였으니 자신이 있었거든요.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정확한 양을 추출했습니다. 20초 만에 완벽한 에스프레소가 나왔죠. 오, 역시 프로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우유를 스티밍했습니다. 온도는 65도, 거품은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떼 아트까지. 하트 모양을 그려 넣었죠. 와, 예쁘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연은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라떼였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것보다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현우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어렵잖아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언제 못하는 걸 해본다고 했나? 현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우는 일부러 서툰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으면서 이게 맞나? 하며 중얼거렸죠. 포터필터를 들고는 이걸 어디에 끼우지? 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들렸죠. 지연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무리셨구나.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버님,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아니야. 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해볼게. 현우는 계속해서 어색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라인더 버튼을 잘못 누르는 척하고 포터필터를 거꾸로 끼우려 하고 심지어 원두를 바닥에 흘리기까지 했죠. 아이고 저런. 한 할머니 손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현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재는 모습, 우유 온도를 체크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저분 생각보다 아시네. 커피를 좋아하는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연도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놀림이 초보자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우유를 스티밍할 때는 완전히 프로 같았어요. 아버님 설마. 지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완벽한 라떼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라떼 아트를 할 때였습니다. 현우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우유 피처를 들어 올렸습니다. 라떼 아트는 어떻게 하는 거지?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우유 거품이 커피 위에 부어지면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먼저 잎사귀 모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꽃잎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벽한 장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우가 만든 라떼아트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저게 뭐죠? 한 손님이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장미예요. 다른 손님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하트 모양 라떼아트는 현우의 장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현우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되네. 운이 좋았나 봐.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작은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깜짝 놀랐지? 하는 것 같은 장난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죠. 손님들은 여전히 현우의 라떼아트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처음 해보신 거예요? 한 손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현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나선 단골 손님 3명이 2잔의 라떼를 앞에 두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자, 그럼 맛을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지연의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균형이 좋네요. 역시 프로다운 맛이에요. 두 번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도 좋고 온도도 적당해요. 완성도가 높아요. 그 다음 현우의 라떼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모금씩 마시더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다른데. 두 번째 심사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깊이 있어요. 층이 느껴져요. 세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신이 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심사위원들이 현우의 라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으음하며 목을 감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우는 한 손으로 가슴을 치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놈. 점점 더 심해지는 기침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죠. 아버님,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손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아버님. 지연이 현우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눈에는 벌써 눈물이 글썽였죠.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너무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히 승부 같은 걸 하자고 해서 현우는 여전히 기침을 하며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팠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119 부를게요. 다른 손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연은 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이 좋은 뜻으로 도와주시려는 건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현우는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단순했어요. 며느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앞으로는 자신의 조언을 좀 더 듣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지연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너무 심한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손님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 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현우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제가 바로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이 현우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연기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과하는데 계속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지연아. 현우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면 지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현우가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연의 남편 민호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SNS에서 봤는데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민호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커피 대결을 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시면서 대결이라니? 무슨 대결? 민호가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하지만 손님들과 가족들의 시선이 뜨거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민호가 아버지의 맥박을 짚어보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일시적으로 그랬나 봐. 현우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아까 라떼아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장미 모양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5% 수준이던데요? 현우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지연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처음 해보신 거예요? 그게 현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죠.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리스타야. 네. 지연이 되묻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 1년 전에 땄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침하며 쓰러져 있던 70세 노인이 바리스타라니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한 손님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아까까지의 힘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1년 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3개월간 배웠어. 바리스타 자격증도 합격했고,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서툰 모습은 연기였어. 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너한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연기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게 제일 확실한 증명이겠지. 현우는 다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손놀림이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연이 놀라며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원두를 정확한 양으로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인더 조작도 능숙했고 분쇄도도 완벽하게 맞췄어요.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고 탬핑하는 모습은 완전히 프로 바리스타 그 자체였습니다. 저게 정말 아버님이세요? 지연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25초 만에 완벽한 크레마층이 형성된 에스프레소가 나왔죠. 손님들이 오 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우유 스티밍이야. 현우가 우유 피처를 들었습니다. 우유를 스티밍하는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온도계도 사용하지 않고 소리와 손의 감촉만으로 정확한 온도를 맞춰냈어요. 4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익힌 예민한 감각 덕분이었습니다. 대박!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유 거품의 질감도 완벽했습니다. 너무 굵지도 않고 너무 고우지도 않은 라떼아트에 최적화된 거품이었어요. 이제 라떼아트를 해볼게.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라떼아트를 할 수 있을까요? 현우가 우유 피처를 들고 커피컵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교하게 우유 거품을 부어내렸어요. 먼저 하트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현우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트 주변으로 작은 잎사귀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줄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완벽한 장미 한 송이가 완성되었어요.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라떼아트를 보고 말문이 막혔거든요. 세상에, 지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 손님이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그 라떼를 지연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마셔봐. 맛도 확인해줘.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장미 모양이 너무 예뻐서 마시기가 아까울 정도였어요. 한 모금 마신 순간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단해요. 정말 프로네요. 현우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배우는 단계라고요? 한 손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프로 수준인데요. 지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3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저를요? 응. 내가 매일 카페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커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현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지연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배우기 시작한 거야.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럼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우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창피해서 70살에 무슨 바리스타냐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 실패하면 더 창피할 것 같아서 민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현우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항상 나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고마워해? 나도 너한테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 손님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그런데 아버님,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 기침하고 쓰러지신 거는? 현우가 머리를 긁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연기였어. 너무 심한 장난이었나?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아버님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현우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너한테 배울 것도 많고 너도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손님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아버님이 만든 라떼 주문하고 싶어요. 다른 손님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도요. 장미 라떼 아트 정말 예뻐요. 현우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팀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함께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소문이 나서 구경 온 사람들, 현우의 라떼아트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었거든요. 아버님, 우유 온도 이 정도면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해. 역시 3년 경력이 다르네. 현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던 손님들은 연신 보기 좋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대결하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현우가 라떼아트를 그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무슨 사과요? 그동안 너무 일방적이었어. 내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했지.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려는 걸 간섭이라고만 생각했고요.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시네요.
현우가 완성한 라떼아트를 손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바리스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커피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세심함과 정성이 필요한지. 정말요? 응. 원두 선택부터 그라인딩, 추출, 스티밍까지. 하나라도 대충 하면 맛이 달라져. 그제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나도 인정해. 3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야. 내가 바리스타 공부한 건 겨우 3개월인데 너는 3년간 매일 이런 일을 해왔잖아. 지연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과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아버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커피도 못 내리신다고 생각했고, 그건 당연한 거였어. 나도 숨기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버님이 4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으셨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현우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러워요.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한 할머니 손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일이 없었다면 우리 서로의 진심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손님을 상대했던 두 사람은 지쳤지만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평소의 4배예요. 민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정말 대단해. 그런데 아버님,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함께 일하실 거죠?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조하는 거야. 며느리가 사장이니까 최종 결정은 너가 하는 거고. 지연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등한 파트너로요. 정말? 네. 아버님 경험과 제 젊음을 합치면 더 좋은 카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팀이 된 거네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라떼아트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소방관 시절에 섬세한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호스 연결이나 장비 조작할 때 정확해야 했거든. 아, 그래서. 그리고 집중력도 중요하더라고. 화재 현장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좌우하잖아.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아.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버님이에요. 저도 더 많이 배워야겠어요. 나도 너한테 배울 게 많아. 고객 서비스라든가 메뉴 개발이라든가. 그럼 내일부터 진짜 함께 해봐요. 좋아.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던 민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연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카페 이름을 바꿔볼까요? 왜? 달콤한 하루가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달콤한 가족 어때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네. 달콤한 가족. 마음에 들어. 민호도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우리 가족 같잖아요.
그날 밤 현우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1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한편 지연도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위해 1년간 준비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더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현우와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팀이 된 것 같았어요. 카페 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콤한 가족 패밀리 커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시니어 바리스타 박현우 앤드 지연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커피라고 적혀 있었죠.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버지 바리스타 분 계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세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달콤한 가족 카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바뀌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달콤한 가족 카페는 동네를 넘어 서울 전역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방송 촬영 있으시죠? 지연이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깔끔한 바리스타복을 입고 라떼아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후 2시에 온다더라. 긴장되네. 카페 벽면에는 각종 기사 스크랩과 현우의 바리스타 자격증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70세 시니어 바리스타 박현우, 며느리와 함께하는 가족 카페라는 타이틀의 신문 기사들이 빼곡했어요. 불소방관 라떼 주문 또 들어왔어요. 지연이 주문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현우의 시그니처 메뉴인 불소방관 라떼는 소방차 모양 라떼아트와 함께 제공되는 특별한 커피였습니다. SNS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하루에 50잔씩 팔릴 정도로 인기였어요. 오늘로 벌써 3,000번째 불소방관 라떼네요. 지연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벌써 그렇게 됐나? 현우도 놀라워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의 감동 후기로 가득했습니다. 70세에도 새로운 도전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아버님처럼 서로 이해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좋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오후 2시 방송국 제작진이 도착했습니다. 특집 방송을 위한 촬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우 바리스타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젊은 여자 PD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떨려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현우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현우 바리스타님,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우가 라떼아트를 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취미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카페를 하는 걸 보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완전히 달라졌죠. 현우가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서로 오해가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지연도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겸손함도 배우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현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건 언제나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진심으로 대화하면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촬영이 끝나자 제작진들이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가족이세요. 방송 나가면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PD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3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지연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왔는데 지금은 100명도 넘게 와요. 매출도 10배나 늘었고요. 지연이가 덧붙였습니다. 현우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게 가장 좋아. 아버님, 그런데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40년 동안 불을 끄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현우의 눈에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3대가 함께였어요. 저기요, 혹시 TV에 나온 그 시아버지 바리스타 분이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좀 어색해서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현우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지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그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른 라떼아트를 그려 넣어 주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어린 손자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가족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현우와 지연은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오해가 많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1시간 후 그 가족은 훨씬 밝은 표정으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현우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에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난 이웃들이 모두 반갑게 인사했어요. 현우 씨, 어제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현우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카페로 돌아와 보니 지연이 벌써 와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래, 오늘도 함께 화이팅.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로 카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불소방관 라떼 부탁드려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현우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와 지연은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잠시 숨을 돌리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나야말로 고마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서 세 가족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민호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 3개월이었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라떼아트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달콤한 가족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애와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올라오는 커피 향은 이제 갈등의 연기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향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우와 지연, 그리고 민호.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달콤한 가족 카페의 따뜻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